우리는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과연 그 행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삶의 많은 순간들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빌려 행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불행을 현명하게 줄이는 현실적인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평온은 거창한 행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 속에서 자신을 덜 몰아붙이고 삶의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며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마음의 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지혜의 길을 탐색해 보시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고통과 불만족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사실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에 불과하며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면 우리는 다시 불행해진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행복을 쫓는 것은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달려가도 결국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삶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불행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라고 역설합니다. 행복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기보다는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통제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순간적인 기쁨을 좇는 것과는 달리 삶의 근본적인 고통을 줄임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질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기쁨을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철학은 우리가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성숙과 고통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불행을 줄이는 첫 번째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건강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건강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우리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우리에게 삶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고통과 불행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습관들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불행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행복도 온전히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과도한 야식을 줄이는 작은 습관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적 활력과 정신적 평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심리 상담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진리를 항상 명심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이 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조화롭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관리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대부분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가질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실망과 좌절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행복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만족의 상태로 내몰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기대를 줄이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함으로써 삶의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비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과도한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지기 쉽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신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고려하고 이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주고 삶의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마음을 선물할 것입니다. 작고 소박한 만족감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거대한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의 고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성공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나 실패의 가능성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느끼는 충격을 완화하고 오히려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항상 내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그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태도는 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좌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관리의 지혜는 우리가 겪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평탄하게 만들어 주어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과도한 기대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한 삶은 바위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여 어떠한 시련에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불필요한 기대를 줄이고 담담하게 현실을 마주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바로 비교를 멈추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자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타인의 화려한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이러한 비교 의식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끝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만족할 줄 모르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결국 불행으로 치닫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만족과 평온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존재이며 각자의 삶의 속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장점에 집중하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열등감과 질투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에 충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타인의 완벽한 삶은 대개 편집되고 과장된 모습이며 그 이면에는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마치 끊임없이 남의 밭에 가서 자신의 밭이 더 거친 돌밭인지를 확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일으키며 결국은 자기 비하와 불행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대신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되돌아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속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며 불행을 줄이는 동시에 진정한 자존감을 확립하는 길입니다. 타인의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만의 행복을 정의하며 나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을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접근은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불행을 줄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고독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분명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지만 동시에 상처와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갈등과 실망을 겪을 수 있고 너무 멀어지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하며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냉정하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에게 모든 행복의 근원을 찾으려 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인 평화와 만족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소수의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로부터는 단호하게 벗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불행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애쓰는 것보다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에 충실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독립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타인의 의견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거나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잃고 외부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는 적절한 정신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며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접근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불필요한 불행을 줄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몰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 듯 보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혜와 행복은 고독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이자 성찰의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야말로 위대한 사상가들이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고 깊은 통찰을 얻었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본질적인 욕구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은 우리에게 사색과 독서를 통해 지혜를 얻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물론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불필요한 사회적 스트레스와 비교 의식에서 해방시켜주며 궁극적으로 더 큰 마음의 평화와 자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공간에서 홀로 생각에 잠기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을 줄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기며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내면을 가꾼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상적인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시선을 좇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만족과 불행 감소는 바로 이러한 내면의 성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고하며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힘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과 친해지십시오. 고독은 여러분을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 얻는 통찰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선을 통해 행복을 쫓기보다는 불행을 줄이는 삶의 지혜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강력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며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고독의 가치를 이해하는 이 모든 태도는 우리를 끊임없는 욕망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직시하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려 애쓰거나 무리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삶의 불확실성과 무상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쫓기보다는 고통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줄여나감으로써 우리는 보다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는 것보다 위험한 함정들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주체가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삶을 꾸려나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며 불필요한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불행을 줄이는 삶의 방식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비관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삶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하려는 가장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 없지만 불필요한 고통을 줄임으로써 훨씬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에게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통을 이해하고 조절함으로써 진정한 만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제시하며 불필요한 상처와 실망을 피하고 자신만의 견고한 정신적 요새를 구축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이 지혜를 통해 매 순간을 더욱 담대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불행을 줄이는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을 챙기고 기대를 조절하며 비교를 멈추고 관계의 지혜를 발휘하며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담담하게 삶을 견뎌낼 지혜를 얻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메시지가 큰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온하고 만족스러워지기를 응원합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비록 냉철하지만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직시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